네, 안녕하세요. 고민 들어준 작가 나영채입니다. 네, 올해 들어서 또 영상을 오랜만에 찍는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 중에 우주조각가라는 이 책이 있어요. 우주조각가. 네,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시크릿에 관련된 되게 좋은,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 책인데요. 그 부분을 오늘 또 리뷰를 해드릴게요. 107페이지 보면 가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인생 조각하기를 방해한다. 뭔가 되게 거창한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기쁨을 삶의 목표로 삼으세요. 네, 기쁨을 삶의 목표로 삼으세요. 이런 거죠. 우리는 누군가가 바라는 대로 되려고 노력한다면 당신은 이곳에 존재하는 총체적인 목적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해야 한다는 생각은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 중 하나인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공허한 동기입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따르게 될 때 당신은 자신과 상의자 사이에 담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들 우리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이제 병이 나죠. 몸이나 마음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 하고 있는지 정말 즐거워서 하고 있는지 신나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마음과 몸은 정확히 알고 있어서 내가 그렇지 않을 때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삶을 살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당신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는 오로지 기쁨입니다. 네. 기쁨. 예. 기쁨에 대해서 뭐 나중에 또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쁨을 당신의 삶의 목표로 삼으세요. 당신은 언제라도 기쁨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어떨 때 기쁘세요?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언제 기쁘세요? 주로 아침에 또는 자기 전에 아니면 내가 일을 성취할 때, 월급을 받을 때, 내가 해내기 힘든 것들을 해낼 때, 이럴 때 기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소소한 내가 어떤 하나하나 일상을 살아갈 때 기쁨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재미를 느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당신은 상위 자아의 에너지 진동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과 상위 자아가 일치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쁨을 거스리는 삶을 살 땐 당신이 되고 싶고 하고 싶고 만들고 싶은 모든 것들을 이루려면 엄청난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지쳐서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 순간 당신은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때 결국은 하긴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와중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쥐어짜듯이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기쁨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 때는 모든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가능해?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즐거움이라는 감정은 당신이 하고 있는 생각과 행동에서 근원의 순수한 에너지를 느낄 때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일을 하면서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들지 않고 성공하게 되면서 당신은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행복한 삶을 살 때만이 다른 사람도 행복한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쁨이 당신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부족한 표현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기쁨이 당신 삶의 매일매일과 매순간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챕터 볼게요. 당신은 매 순간 근원에게 사랑받는 존재. 네. 매 순간 당신은 잠재적인 에너지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수용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수용. 자신을 수용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서 자기를 사랑하느냐 못하느냐 네,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요. 수용은 무언가에 안주하고 참아내고 합법화하고 승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용은 단지 부정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놓아주고 무언가에 투쟁하는 일을 멈춤으로써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게 만듭니다. 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좋아 보이죠. 예뻐 보이죠. 잘생겨 보이죠. 그것은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데서 출발을 하죠. 마찬가지로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비록 못난 점이 있고 구린 점이 있어도 그런 나 자신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데서 출발해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욕구는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지만 당신의 인생에서 자연스럽게 충족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내 모습이야. 억지로라도 좋아해 라고 말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그런 부분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주가 작용하는 방식에 위배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고 창조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좋아하려고 하는 것은 헛된 노력입니다. 당신이 변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변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신은 매 순간 근원에게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자, 이게 굉장한 항언인데요. 나는 매 순간 근원에게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매 순간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매 순간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어떤 때라도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당신은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더 이상 외부적인 조건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수용은 조건 없는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열쇠입니다. 자, 먼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이유. 네, 연인들과 사귀면서 종종 똑같은 문제로 헤어지는 커플을 봐요. 그분은 대부분 자신이 자기 혐오의 에너지 진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 내용이 나오죠. 그 에너지 진동과 일치하지 않는 다른 것을 끌어당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받으려고 한다면 이 우주 안에 진화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것도 변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모든 것은 지금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자, 우주의 법칙이라고 해요. 먼저 내가 사랑을 주는 방법, 나에게 주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방법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마음에 드는 부분과 사랑에 빠져보세요. 사랑받고 있는 기분을 느끼기 위해 자신에 대해 좋아하지 않는 부분을 남에게 사랑하라고 요구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에 대해 좋아하는 부분을 사랑해 보세요. 나에 대해서 좋아하는 부분을 사랑해 보라는 거죠.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 좋아하지 않는 부분에서 영감을 얻어 좋아하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당신이 근원 에너지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또 하나, 당신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한 상태에 있는 것은 불가능해요. 완벽은 최종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있다고 합니다. 완벽함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그 아기가 완벽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이를 낳았을 때 제발 우리 애가 손발이 건강하기를 그렇게 하면서 애를 낳았거든요. 아마 대부분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커가면서 점점 욕심이 생기죠. 공부도 잘해야 되고 뭐 건강해야 되고 말도 잘 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우리는 종종 자신은 모든 것을 알기를 기대하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아는 것을 모두 알기를 기대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내가 아는 것을 그 사람도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되게 굉장한 착각이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아는 것을 모두 알 거라고 기대할 때 되게 소통이 안 되고 혼란이 오는 거죠. 네, 갈등이 오고.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책에서 나왔던 중요한 내용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네, 자기 자신에게 좋아하는 점들을 찾아보는 것. 네, 한 가지는 무조건 있어요. 한 가지는. 그리고 그것을 기쁨을 삶의 목표로 삼으라는 것. 두 가지가 포인트였고요.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코 맹맹이 소리가 나오고 그런데 어쨌든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 네.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챕터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요. 다음에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굉장히 저는 되게 좋아하는 책이에요. 우주조각가. 그래서 뭐 마음에 대해서 마인드 그리고 시크릿 안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꼭 정독하시면 굉장히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감사 가득 사랑 가득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